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장 투자 전략 AI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챙겨보는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압도적인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매니저님이죠. 엠벤골드 백인현 매니저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AI 전문가가 100점 주식으로 소개를 해줬었는데 네. 100점, 100% 수익률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AI 전문가 상대하기 편해지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갈수록 AI 전문가가 가지고 오는 종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항상 긴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익률 부분에서는 우리 매니저님 계속해서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또 오늘의 수익률 현황 챙겨보도록 하고요. 먼저 흐름 좋았던 우리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증시와 좀 기분 좋은 디커플링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고점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섹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 흐름, 오늘만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아니요, 사실 이제 오늘 좋았던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미국장이 오늘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국내 증시 사실 장 초반만 해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도체는 잘 못 갔습니다.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반도체는 잘 못 갔지만 바이오를 필두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라든지 전체적으로 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도체가 올라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TSMC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발표를 했는데 컨센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그 부분 때문에 미국장은 반도체가 빠졌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오르고 있긴 한데 오늘 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금요일장은 부활절로 휴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미국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사실 어떻게 출발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금요일장 그리고 미국 부활절 휴장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다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섹터는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주목하고 주목받는 그 테마들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미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금요일의 흐름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방금 전 저희 오프닝에서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현재 포트폴리오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수익률 현황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의 수익률 합계 무려 123.65% 보여주고 있고요. AI 전문가 23.84% 수익률 보여주면서 거의 100%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전문가의 수익률 탑3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YC 15.08% 수익률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솔리드, N게임 차례대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님의 탑3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온코크로스 81.89% 수익률 보여주면서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인그루드랩도 22.93%,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14.51%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리뷰해야 될까 너무 행복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인그루드랩 16%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잉글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16% 올랐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잉글루드랩을 소개를 해드릴 때 투자 포인트가 잉글루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이다라고 미국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뉴저지에 토토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관세가 전혀 상관이 없다. 관세가 0%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최근에 지분이 39%에서 잉글루드랩 지분을 11%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때 추가 매입한 금액이 주당 1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000원 아래에서는 잉글루드랩이 계속해서 매집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선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선케어 제품 수요는 아마 지금보다는 더 폭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잉글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 선케어 제품이 일반 의약품으로 취급이 되는데 잉글루드랩은 그 부분을 잘
준수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받고 제품 만드는 데까지 1년이 걸린다면 잉글루드랩은 그 절반 수준이 6개월이면 다 된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잉글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16% 급등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글루드랩 오늘도 정말 흐름 좋았는데 앞으로도 상승 추세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안에서 저희는 어느 쪽으로 또 신의 한 수를 둬야 할까 많은 분들 기대하실 텐데요. 먼저 AI 전문가가 주목할 오늘의 섹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인 제가 선택한 신의 한 수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 실적과 업계 동향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주목받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협동 로봇 분야에서 더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등 국내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 대비 안전하고 유연하게 작업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AI 전문가가 내일장 공략할 섹터 바로 로봇입니다. 수익률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떨렸나 봐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 분위기인데요. 네. 사실 로봇 섹터는 우리 매니저님이 한 수를 먼저 뒀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한 발 늦긴 했지만 잘 뽑았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잘 뽑았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TXR 로보틱스는 제가 오늘 장중에 한번 조금 분석을 했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차트 모양도 괜찮고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TXR 로보틱스는 전반적으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차트도 만들어지고 있고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를 좀 꼽아주시면서 로봇 잘 뽑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재명 예비 후보가 SK 로봇 연구실험동을 좀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좀 소방 쪽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소방이나 좀 재난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방 쪽 연관되어 있는 기업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대선 정책 공약을 내에 있어서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 공약을 내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로봇 섹터도 아마 이번 대선 정책 공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지금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정책에 대한 이 해석이 로봇으로도 번져가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로봇에 대항할 만한 우리 매니저님이 준비해준 섹터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 바라보실까요? 네, 저는 바이오 쪽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이제 지수가 워낙 급등락이 많이 심했는데 그때마다 빠질 땐 덜 빠지고 올라줄 땐 화끈하게 올랐던 섹터가 바이오고요. 그리고 4월 말에 이제 AACR 미국 아마케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좋고,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ABL 바이오도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매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이 주목하신 내일장 공략 섹터 제약바이오 쪽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도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약가 인하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우리는 바이오시밀러에 집중을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겁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목들은 주목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제 제약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격을 조금 입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꼼꼼히 이제 이벤트를 참고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앞으로 AACR 다음 주에 개최가 되는데 이 부분 집중을 하고 계시다라고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이 주목한 섹터 제약바이오고요. AI 전문가는 로봇으로 오늘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종목으로 신의 한 수를 꼽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AI 전문가의 로봇 신의 한 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인 제가 선택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종목은 TXR 로보틱스입니다. TXR 로보틱스는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로봇 및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으로 상장 첫날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5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쿠팡과 CJ 대한통운 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물류사 등화 수요 증가와 함께 TXR 로보틱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는 중국의 거신진원과 협력해 산불 진화 방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원격 제어로 방화선을 구축하며 45도 경선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토타입 제작이 완료되어 중국 현장에서 시즌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국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단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AI 전문가가 꼽은 신의 한 수 종목 바로 TXR 로보틱스입니다.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물류 자동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방제, 산불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3월 20일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살짝 부담스럽다라고도 느껴지는데 현재 가격 어떤 전략 괜찮을까요? 신규 매수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신규주를 매매할 때는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나올지 이 부분을 가장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데요. 네. 지금 상장된 지가 지난 3월 20일 날 상장됐기 때문에 보통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건 1개월 물량 그리고 3개월 물량, 6개월, 12개월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TXR 로보틱스의 1개월 후 보호 예수 물량이 약 80만 주 정도 됩니다. 3월 20일 날 상장됐기 때문에 4월 20일 전후로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니라면 사실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이번에 이제 소방 로봇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변동성 큰 장에서는 신규주 중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봤을 때는 매력적인데 보호예수 물량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자.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목표가를 25,000원 잡았는데요. 조금 째째하게 잡았지 않나.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10% 아래로 잡으니까 저보고 약간 째째하다는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25,000원이면 10%가 안 되는 수익률인데 충분히 도달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뒤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표 주가 째째하게 잡긴 했지만 25,00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잠깐의 리스크가 있다면 이제 4월 20일 전후로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전문가의 종목부터 한번 만나봤고요. 이 종목도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매니저님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저희 제약바이오에서 어느 종목을 주목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넥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바이넥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송도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상업화 생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넥스는 참고로 이제 셀트리온과 생산 계약을 맺었는데 셀트리온의 악템나 바이오 시밀러 앱토즈마가 올해 1월 달에 FDA 승인을 받았고요. 2월 달에는 유럽의약품청 EM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앱토즈마를 바이넥스가 생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셀트리온 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게 되면 바이넥스는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입니다. 사실 지난해 초부터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진행되었었는데 하원 통과하고 작년 말에 상원에서 약간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보안법이 어그러지면서 우리 국내 바이오 CDMO 관련 기업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T팜, 바이넥스의 주가가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생물보안법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의 하나가 바로 생물보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급락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물량들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넥스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지금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 21선에 딱 눌려있는 지금 자리가 가장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4,5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님의 신의 한 수 종목 바로 바이넥스였습니다.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19,000원, 손절 가격 1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바이넥스 그리고 AI 전문가는요, TXR 로보틱스로 수익률 대결 펼칠 예정입니다. 이제 4월 마지막 결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문가, 어떤 매니저가 승기를 잡아갈 수 있을까요? AI 전문가 이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을지도 함께 주목해 보시죠. 네, 저희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주목받았을까요? 시황센터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을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현재 릴리와의 계약을 노리고 있죠. 이르면 올해 2분기 늦으면 3분기 안에는 본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조 단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지속되면서 오늘장 11%대 강세를 마감했는데요. 5% 상승으로 마감한 한국거래소보다 훨씬 큰 폭의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구 웹툰 도서관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오늘은 웹툰주가 부각받았습니다. K콘텐츠 진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키다리 스튜디오는 중동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면서 강한 탄력을 유지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에서 25% 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한국 거래소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모습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삼현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코플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최근 방산에서 무인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춘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기대감 받아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태양광 소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태양광 관련주 오늘장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화솔루션 11% 넘는 상승으로 빨간불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도 상승 마감 확인되고요.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화제약입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2% 넘는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호재가 들려왔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 강세 마감했습니다. 대한항공과 무인 항공기용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위 자리를 지켰는데요. 갤럭시 S25 시리즈를 앞세워서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면서 오늘도 빨간불 마감했습니다. 네, 이재명 예비후보의 행보에 따라 테마주가 형성됐습니다. 오늘은 방산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드론과 같은 무인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KSP는 국방 무인기 국책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데요. 이로써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온 2시를 기점으로 급등했고 윗골이 살짝 달리면서 4%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현대힘스까지 빨간불 기록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마감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일 저희가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이슈로 키다리 스튜디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또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오늘 특징주 안에서 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펩트론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장에 이어서 지금 애프터마켓 13% 가까이 오르면서 17만 원을 재탈환하는 모습입니다. 앞서도 또 저희가 봤는데 일라이릴리와의 계약을 노리고 있잖아요. 네. 2에서 3분기 안으로 기대되는데 일단 내일장 이 상승 추세 이어갈까요? 일단 수급이 한번 붙었기 때문에 사실 애프터마켓에서 장난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9만 2천 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윗골이 달았는데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알티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사 이제 항암 치료제를
그 피하 주사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기대감이 많이 부각되는 건데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 지금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위고비나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됩니다. 근데 펩트론을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맞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 릴리가 최근에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펩트론의 기술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구현을 할 때 약물과 인체에서 생분해되는 고분자를 결합한 마이크로스피어라는 걸 인체에 주입해서 그게 고분자가 생분해되면 몸속에서 생분해되면서 약물이 조금씩 이제 분출되는 건데, 그걸 기준으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인벤티지 랩도 오늘 그런 관점에서 많이 급등을 했는데, 올해 펩트론 같은 경우 지금 일라이 릴리랑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올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인데 하반기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펩트론의 기대감, 실제 공동 개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가는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펩트론이 상당히 기대감이 조금 많이 부각되고 있다. 만약에 실제 공동 개발이 이루어진다, 공동 개발 이후에 실제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진다면 제2의 알테오젠급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또 기대를 해보면서 펩트론에 대한 전략 한번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방산, 로봇, 모멘텀 모두 가지고 있는 사면입니다. 29% 정규장 상승세 그대로 이어가면서 애프터마켓에도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전장게임의 게임 체인저죠. 무인 차량 호플론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내일장도 상승 이어갈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장에도 일단 갭상승 띄워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면 같은 경우에는 주력 매출처가 모빌리티 쪽입니다. 모빌리티 쪽인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한 10%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 이제 방산 쪽 K방산 지원한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약간 호재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내일 아침 단기 트레이딩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금요일장 갭상승 했을 때 그냥 매도하시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변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기회는 있지만 조금 금요일이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지금 K방산도 정책 수혜로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방산은 너무 주가가 고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정책 수혜를 봤을 때 방산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AI나 로봇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볼까요? 지금 일단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조금 식상하니까 지금 AI랑 로봇 관련 종목들, 일단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안 오른 종목도 있긴 하지만, 근데 로봇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까지 많이 부각되었던 뭐 제가 소개해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방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쪽에서 하이진 RM 같은 경우에도 한번 튈 때 굉장히 잘 튀는 기업이거든요. 아직까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고, 아직까지 덜 올랐던 종목들은 로봇에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 그쪽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탄력적으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의 조금 큰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방산보다는 로봇, 그 안에서도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면에 대한 모멘텀도 찾아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화솔루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태양광 소재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정규장 강세, 애프터마켓까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정말 저점이라서 더 매력이 느껴진 종목인데, 내일장 상승 추세 저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단기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마 태양광 쪽에서도 내일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반도체 쪽도 상호관세 면제된다는 얘기 한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반도체 쪽 분야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상호관세 면제된다고 해가지고 품목별 관세가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상호관세가 면제되는 거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가 공세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힘드니까 우리 하나솔루션이나 뭐 OCI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나름 선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워낙 신재생 에너지에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태양광 섹터가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임기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드라마틱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더 부각될 수 있겠지만 품목별 관세 이슈 리스크도 남아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트럼프 집권 시기를 고려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그리고 태양광은 좀 단기적인 모멘텀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OCI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이 이슈에서 최대 수혜주 OCI홀딩스가 계속 언급이 됐는데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 같이 놓고 보자면 어느 쪽이 더 매력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 화자가 붙은 하나솔루션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 요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등 하나 그룹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쪽이 조금 더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사실 하나솔루션이나 OCI 홀딩스 모두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향후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둘 다 단기적으로는 괜찮긴 할 겁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은 같이 앞으로의 추세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포인트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애프터마켓 특징주까지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저는 매일 월화수목금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 또 뉴욕 증시 분석하고 그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만한 핵심 섹터 그리고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증시의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장 8시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창구 어디로 갈까요? 네,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진짜 다양한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주요 이슈들 다 소개해드리고 있고, 매수 유망 후보 종목들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내일 오전 8시에 찾아주시고요. 네이버 밴드에 백인현 매니저님 검색하시면 장중에 또 노려볼 수 있는 이슈와 종목들 많이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장까지 저희 수익률 대결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